아, 집주인이 아니고 임차인이죠. 그러니까 전세권자. 네. 그러니까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자죠. 집주인이 이제 자기 집을 이제 전세를 내놨어요. 그럼 이제 전세를 들어온 사람이 전세금을 내고 전세를 살게 되죠. 이 사람이 전세권자. 근데 이 전세권자가 이제 이 전세금을 담보로, 전세 기간 끝나면 이제 집주인한테 전세금 돌려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전세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요. 그럼 이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니까 이 전세권에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전세권자는 전세권자이면서 동시에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거고, 그 전세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은행은 전세권 저당권자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항상 전세권 저당권이랑 연결해가지고, 이 물상대위 하면 전세권 저당권자가 은행이 바로 이렇게 떠올라야 됩니다. 물상대위가 그런 형태만 있는 건 아니지만 물상대위의 가장 대표적인 현실에 있는 경우죠. 네. 항상 이게 전세권자들은 돈 필요하면 자기 전세금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죠. 네. 집주인은 본인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되는데, 전세권자는 본인 집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집은 아니지만 전세 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을 받을 수 있죠. 전세금이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뭐 몇 억씩 하기 때문에 그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여튼 저당권 설정자가 받을 이거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자, 그 전세권 저당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를 말하는 거죠. 전세권자가 이꼬르 저당권 설정자입니다. 네, 그러면 전세 기간이 끝나면 전세권 설정자인 집주인이 전세권자인 그 전세권자에게 이제 전세금을 돌려줄 텐데, 그 돈을 지급이나 인도하기 전에 이 은행이 압류를 해야죠. 네, 압류를 해가지고, 압류라는 것 자체가 처분을 금지하는 거죠. 네, 그 때문에 전세권자에게 주지 말고 내가 가져갈 거다. 왜냐면 그 전세권에다가 내가 저당권을 설정했거든. 내가 전세권자한테 내가 돈 대출해줬거든. 그러면은 그 전세금을 내가 받아가야지. 이래서 압류를 한다는 거죠. 이걸 대신 그 물상대위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급되기 전에 압류해라. 네. 370조 342조에 나와 있습니다.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으려는 데 취지가 있다. 이제 제3자에서 불측의 손해라는 거는 이제 이 전세권자가 이 전세권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은행과의 관계도 있지만, 이 사람이 또 다른 다른 채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제3자가 이 전세금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들도 이걸 압류가 막 들어오겠죠. 그럼 이랬을 때 전세권 저당권자가 저당권이잖아요. 그 이 사람이 이제 우선 물상대위를 행사하면서 우선 순위를 행사할 수 있는 거고, 이 경우에 그 다른 제3자들이 이제 먼저 가압류나 압류 이렇게 해서 먼저 압류가 들어오더라도 전세권 저당권자는 물권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네, 물권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먼저 우선 배당 받는다고 아까 위에서 했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제3자들에게도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불측의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 취지가 있다는 거. 결론적으로 이 제3자들이 먼저 이렇게 했더라도 나중에 전세권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면은, 네, 이미 지급이 되거나 배당 요구 종기가 끝난 게 아니라면은 먼저 우선 변제권을 갖고 간다는 거. 먼저 배당받습니다. 나중임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애초부터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물권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어떤 논점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뭘 물어봐도, 네, 딱딱딱 달달달달 적을 수 있어야죠. 네. 저당권의 목적 현행문이 금전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는 스스로 압류하지 않고서도, 네, 무상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먼저 다 갖고 가요. 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아마 이렇게 해서 압류 전부 명령을 신청하거나 다른 사람이 그 경매를 먼저 신청을 해서 진행 중이라면 그때는 배당 요구를 하면 된다. 그래서 273조, 247조 이 규정이 다 나오죠. 그래서 압류 전부를 하든지 현금화 명령하는 거죠. 네, 압류 추심, 압류 전부 이렇게 하든지, 여기 추심을 해도 됩니다. 네, 여기 지금 압류 전부라고만 나왔는데 압류 및 추심해도 되고 압류 및 전부해도 되고 둘 다 상관없어요. 둘 다 특별 현금화 명령에 해당하는 거죠.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물상대위권을 먼저 행사하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 대상 토지에 대하여 이렇게 된 것만으로는, 그쵸, 변제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아까 무슨 가압류를 하고 일반 채권자의 지위에서 혹은 동시에 다른 집행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다른 집행권으로 이렇게 하면 그때는, 네, 실제법상으로 우선권자가 맞긴 한데, 네, 그 전세권부 저당권자니까. 근데, 네, 이렇게 해서 그 우선 변제권의 효력을 누리지 못한다. 이게 1번, 2번에서 아까 했었죠. 지금 계속 같은 내용, 지금 판례만 다른 거지 다 같은 논리하고 있는 겁니다. 된 것만으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전세권 저당권자면은 그 물상대위를 행사해서 그 지급 인도 전에 압류하라고 이런 조건들을 다 해가지고, 네, 배당 요구를 하든지 압류 전부 명령, 특별 현금화 명령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정해진 절차들은 다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배당 요구의 종기를 제3채무자가 공탁에 사유신고, 이 공탁법 내용이긴 한데, 네, 제3채무자가 공탁에 사유신고를 하면은 이게 배당 요구 종기에 이른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발생하죠. 그 사유신고를 마치게 되면은 이제 집행법원에 지급 위탁이 들어가는데, 배당의 금액이 판명되어 개시할 수 있는 만큼, 그쵸, 이제 집행법원의 지급 위탁이라고 하죠. 경매 절차에서는 배당이라고 그러고 공탁에서는 지급 위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행법원이 이제 배분을 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공탁관이나 등기관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매 절차의 집행법원, 그 다음에 공탁 절차에서 집행법원이, 네, 지급 위탁을 받아가지고 등기관, 공탁관한테 그 지급 예, 해가지고 배당을 하고 지급 위탁의 절차에 의해서 이게 똑같이 배당을 하죠. 배분을 하죠. 네.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당 요구 시한의 설정은 인차의 경우를 하더라도 달리 취급할 수는 없다. 네, 판례 다 읽어보시고요. 그다음 5번 판례는 2000년도 판례였고, 토지수용법 이렇게 아래 취득하며 다른 권리는 소멸하는 것인가. 원시 취득이니까 그렇죠.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어도 원시 취득함으로써 가압류는 당연히 효력이 소멸되죠. 네, 가압류가 이런 거에 뭐 전이가 돼가지고, 네, 될 수 없다. 뭐 암 전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더라도 토지 수용으로 기업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게 됨에 따라 소유하는 것이고, 네, 배당 절차에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다. 네. 8번. 여기서 지금 시간 소모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그만큼 너무나 중요한 논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민사집행법은 2차 과목이 아니니까 뭐 1차 객관식 풀어볼 필요가 없고 한 게 아니에요. 이 민사집행법 객관식 안에 민법이 있고 민사소송법 논점 많이 나오고, 그래서 1차 할 때는 민사소송법을 공부를 안 하고 민법만 공부하기 때문에 어렵죠, 민사집행이. 그래서 여튼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등기법까지, 네, 공탁법도 나오고요. 엄청나게 아우르는, 예, 문제 바치다. 네, 너무너무 중요한 거 하고 있습니다. 문제 8번 경매 개시 결정 옳지 않은 거. 4번이 틀렸나봐요. 경매 개시 결정은 채무자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그쵸, 경매가 개시되는 거는 이제 그 토지든 건물이든 그게 지금 이제 경매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소유권을 날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고지 안 해주면 이거는 경매 절차 무효예요. 예, 속행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통지들은 그냥 그러니까 집행법원이 그냥 예를 들면 공유자의 지분, 아파트의 지분이 2분의 1만 경매에 넘어갔다. 그럼 다른 공유자는 우선 매수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매 진행 사실을 알려주죠. 그 다음에 어떤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그 임차인한테도, 야, 네가 세대로 살고 있는 지금 네 건물, 네 단독주택, 니네 그 다세대 주택, 그거 지금 그 경매 넘어갔어, 이렇게 알려주죠.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집행법원이 그냥 국가에서 그냥 은혜적인 차원에서, 예, 그냥 알려주는 그런 취지에 불과하다고 그런 판례 있었죠. 그런 건데, 그런 이해관계인한테 해주는, 그러니까 아파트의 지분의 1이 경매가 넘어가고 있으면은 그 다른 지분, 2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공유 지분권 행사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건데, 직접적인 그 권리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직접적인 채무자가 아닌 다른 이해관계인들한테 고지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은혜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통지가 제대로 안 됐다고 해서 경매 절차가 진행이 안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물론 그 절차에서 통지하라고 한 것들을 안 했으니까 어떤 그 집행에 관한 의의 등으로 이렇게 의의 신청을 할 수는 있죠. 네, 절차를 안 지켰으니까 의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경매 절차의 진행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무효는 아니에요. 근데 그 해당 당사자, 소유자 및 채무자죠. 그 사람한테 경매 개시 결정 자체를 안 알려줬다, 고지를 안 했다, 이거는, 네, 무효 사유입니다. 네. 그래서 유효하게 경매 절차에 속행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의의도 할 수 있고요. 네. 의의를 안 했더라도 경매 절차는 속행할 수 없습니다. 속행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네, 이 경우에는. 그래서 1번은 경매 속행할 수 없다, 맞는 거고, 네, 2번 집행 절차의 법정 안정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된 뒤에 비로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거나 해서 유치권을 취득하면, 경매 결정 뒤에 유치권을 취득하면, 네, 행사할 수 없죠. 네, 맞는 거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반드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보다 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근저당권 뒤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네. 근저당권 뒤에 있어도 원래 다른 권리들은 선순위 근저당권 뒤에 있으면은 다 소멸되죠. 근저당권이 말소되면서. 근데 유치권은 말소되지 않죠. 근저당권 뒤에 있더라도 유치권은 말소되지 않습니다. 네. 민사집행법 91조에 나오죠. 근데 다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이루어진 유치권이어야 합니다. 경매 개시 결정 된 뒤에 유치권은 무조건 소멸하고 유치권 행사할 수 없어요. 일단 답은 맞는 거고, 부동산에 관하여 이중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진 후에 선행 경매 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 정지되면
그때까지 진행된 거는 그대로 후행 경매 절차에서 이용